네,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품목, 축구공 대량 생산, 맥주 대량 생산, 휴대폰 대량 생산, 비행기 소량 주문. 4번이 개별 원가 계산이죠. 비행기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 2번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량 종합이죠. 공정별, 공정이란 말, 종합, 그 다음 적용업종, 자동차, 전자제품, 정유업, 이런 거 다 뭡니까? 대량 생산하는 업종들이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배분은 어디에서 핵심이다? 개별 원가 계산할 때 핵심이죠. 4번 잘못됐죠. 4번은 개별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 다음 3번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종 제품의 연속 뭐라고요? 대량 생산, 대량 종합 맞죠? 그 다음 정유업, 제분업, 철강업, 제조업, 일반 업종들 종합 맞고, 세 번째 기말 제공품의 평가가 불필요하며 제조 지서의 원가를 집계해서 원가 계산한다. 맞나요? 네, 틀렸죠? 3번이 정답입니다. 왜요? 개별 기말 제공품의 평가가 불필요한가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지난 시간에 저희 종합원가 계산할 때 이렇게 종합원가 계산 평균법도 있고 선입 선출법도 있죠. 그때 평균법이요, 이렇게 뭐와 여기를 완성과 기말로 나눠서 했을 때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알아야 되나요? 못 알아야, 이걸 알아야 되나요? 몰라도 됐나요? 알아야 됐죠. 이 완성도를 알아야 여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말 제공품의 평가도 해야 되는 거죠. 선입 선출법도 마찬가지고, 이걸 모르면 계산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3번이 지금 틀린 말입니다.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죠, 이게. 4번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별 원가의 핵심은 제조 간접비 맞죠? 종합은 완성품 환산량이 핵심이다. 3번 개별은 정확하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안 맞죠, 여러분? 여기까진 맞죠, 여러분? 뭐까진? 정확한 건 맞는데 개별이 정확하잖아요. 정확하다는 건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들여야 정확한 방법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뒷말이 잘못됐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게 아니죠. 더 많이 소모되죠. 5번 다음은 종합 원가 계산과 개별의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재료비와 가공비 두 개로 나눈 건 누구죠? 종합원가 계산. 그래서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서 했죠. 왜?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틀렸죠? 2번이 틀리네요. 종합원가 계산은 소량이 아니라 대량 생산이죠. 2번 잘못됐네요. 2번이 정답이고. 6번 종합 원가 계산에서 원가 흐름 또는 물량 흐름의 가정에 따라 완성품 환산량이 다르게 계산된다.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기, 작년과 단기, 올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단기, 올해 거로 가정해서 계산한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건 평균법이죠. 작년도와 단기를 작년과 단기, 올해를 구별하지 않고 전부 다 올해 거, 단기 거로 간주하는 거 평균법이죠. 구별하는 게 뭡니까? 선입 선출법이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죠, 여러분. 선입 선출법을 물어봤잖아요. 구별하는 거죠. 구분해서 단기 발생 원가만 단기 발생 원가가 돼야 되는 거죠. 1번이 잘못된 말이죠. 7번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선입선출법은 평균법에서 간단하고 정확하지 않다. 여러분, 누가 더 쉬운 방법이다? 평균법이 더 쉽다고 그랬죠. 선입선출법이 더 힘들다. 대신 정확하다. 그러니까 1번 틀렸죠. 벌써 1번이. 틀린 거 찾았으니까 1번이 답이겠네요. 8번 선입선출법에 따른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선입선출법은요. 선입 먼저 착수된 것이 그러니까 작년 거를 먼저 완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올해 또 일을 시작해서 올해 거 작업하는 거고 그게 선입선출법이다. 두 번째,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동일하다.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세 번째, 단기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만을 의미한다. 선입선출법은 작년과 올해를 구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올해 것만 의미하는 거죠. 평균법은요. 평균법은 이 속에 뭐도 포함돼요? 작년 것도 포함되는 거죠. 작년과 올해를 구별하지 않고 작년 걸 올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죠. 4번, 전기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왜? 작년 건 작년에 한 거니까 전기가 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의 성과는 고려하면 안 되죠. 작년에 한 거니까 선입선출법이 구별하는 거니까요. 계획과 통제 및 성과 목과 평점은 부합하지 않는다? 아니죠. 부합하는 거죠. 왜? 올해 것만 올해로 간주하니까. 올해를 평가할 때는 올해 것만 갖고 올해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이 성과 평가에 더 적합하다. 4번이 잘못된 표현이죠. 뒷말 때문에. 요 말은 평균법에 쓰는 말이죠. 평균법일 땐 맞는 말이 되겠죠. 이게 9번 계산이네요. 자, 완성품 환산량 무슨 방법? 평균법. 자, 그럼 그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먼저 그려야 된다. 어떻게? 기초 몇 개? 10,000개. 착수 나와 있죠? 30,000개. 완성 20,000개. 기말 20,000개. 기말의 완성도 50%, 0.5. 그런데 여러분 평균법은요. 사실 이쪽을 몰라도 됩니다. 이쪽을 몰라도 요거만 가지고 평균법은 풀립니다. 그래서 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완성도를 쓰자. 재료비, 가공비. 평균법은요. 고민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첫째 줄이 무조건 얼마다? 일일이입니다. 첫째 줄은 무조건 100% 100%입니다. 왜? 완성됐으니까. 두 번째, 재료는 언제 투입된다? 초반에. 그럼 여기 100%죠. 왜? 일은 시작했잖아요. 어쨌건. 그러니까 재료는 다 들어가죠. 초반에 들어가니까. 가공비는 균등하게 일 한 만큼. 일 얼마 했어요? 반. 50%. 가공비 반 들어갔겠죠. 50%. 그러면 다 한 거죠. 이제 여러분 뭐. 그 다음은 이제 곱셈과 덧셈만 하면 되니까.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2만. 2만. 1은 곱하나만 안 하니까. 아랫줄이요. 2만. 2만 곱하기 1. 그 다음 2만 곱하기 0.5. 만. 다 더하시면 4만. 다 더하면 3만. 재료비 환산량 4만 개. 가공비 환산량 3만 개. 근데 질문은 가공비 환산량을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답은 3만 개. 4번이 정답이죠. 완성품 환산량까지는 꼭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이런 계산 유형 문제. 그 다음 10번. 역시 평균법에 의해서 재료비, 가공비, 환산량. 자, 어떻게 한다? 그려라. 기초, 착수, 완성, 기말. 근데 평균법은 여기 몰라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 완성 몇 개? 1700개. 기말 몇 개? 500개. 기말의 완성도 50%, 0.5. 두 줄 평균법은 무조건 11 여기는. 아랫줄은요. 재료는 초반에 가공비는 균등하게. 그럼 1, 0.5죠. 곱셈하시면 1700, 1700, 아랫줄은 500, 250. 더하면 2200, 1950개. 질문은요. 재료비와 가공비 다 물어봤네요. 2200개, 1950개. 1번이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 11번. 자, 뭐라고요? 무슨 방법으로 알아야 합니까? 이제 선입 선출법 조금 더 어렵네요. 선입 선출법. 그죠? 자, 그럼 선입 선출법을 일단 풀어 볼게요, 여러분. 잠깐만. 공간이 조금 없어서 여기다 놓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초, 착수, 완성, 기말. 여러분도 연습장에 쓰면서 하셔야 됩니다. 기초 몇 개입니까? 빵. 기초는 빵이다. 그 다음 착수량 4,000, 완성 3,000, 기말 1,000. 전부 다 4,000개 4,000개 똑같죠? 대충. 그 다음에 기말의 완성도 얼마요? 50%, 0.5. 그 다음에 선입 선출법은요, 얘를 몇 줄로 나눠라? 두 줄로 나눠야 된다. 뭐와? 기초와 착수로. 기초 쭉 빵, 착수 3,000. 왜? 둘이 합쳐서 3,000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 그럼 몇 줄이 된다? 세 줄. 자, 선입 선출법은요, 어디가? 두 번째 가운데가 무조건 일일이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여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럼 들어갈 게 없죠. 왜? 아니,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개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00이죠. 여기요? 재료는 언제? 재료는 초기에 1, 가공비는 공정, 고르게, 균등하게 0.5. 그럼 계산하시면요, 0, 0, 3,000, 3,000, 아랫줄은 1,500. 다 더하시면요, 4,000, 3,5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11번의 답은 4번. 그런데 뭐요? 이거 어떻게 풀어도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선입선출법이 더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요? 기초 수량이 몇 개입니까? 빵. 기초 수량이 빵이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요? 기초가 없으면 선입선출법으로 풀든 평균법으로 풀든 결과는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굳이 기초가 제로인데 힘들게 선입 세 줄로 할 필요가 없죠. 평균으로 해도 되죠. 평균은 그냥 두 줄만 하면 되고 이쪽 알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평균법은 1, 1. 왜? 무조건 평균법은 여기가 1이라고 그랬죠. 여기 1, 0.5. 곱셈하시면 3,000, 3,000, 아랫줄은 1,500. 더하시면 4,000, 3,500. 결과 동일한 거 보이시나요? 예. 왜?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똑같게 되죠. 이 부분이 이렇게 계산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이거잖아요. 이거랑 같죠. 예. 그러니까 결과가 동일할 수밖에 없죠. 예. 기초가 제로면, 그러니까 기초가 제로면 굳이 선입으로 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평균법이 더 쉬우니까 평균법으로 풀어도 되죠.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자, 12번 종합 원가 계산을 이용하는 기업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다. 자, 무슨 방법으로 하랬습니까? 역시 선입 선출법으로 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선입 선출법으로 또 풀어볼게요. 자, 그려서 기초, 착수, 완성, 기말. 기초 2,000개, 완성도 30%, 0.3. 착수 8,000개, 완성 7,000개, 기말 3,000개. 기말의 완성도 30%, 0.3. 그런데 선입 선출법은 얘를 몇 줄로? 두 줄로. 어떻게? 기초와 차변적 착수로. 기초 몇 개? 2,000개. 착수 그럼 몇 개? 5,000개. 왜? 그래야 7,000개 될 거니까. 그럼 몇 줄? 세 줄. 자, 이제 무조건 어디는 고민하지 말고 여기는 1, 1이죠. 두 번째 줄은 무조건 1이래며. 그 다음에 여기 알아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여러분 세 번째 줄에 이런 말 나오죠. 재료는 초에, 가공비는 균등하게. 그러면 얘예요. 재료는 초반에 투입되니까 들어갔겠죠. 30% 진행했으니까. 가공비는 얼마 들어가요? 균등하게 30%. 근데 이건 언제 들어간 거예요? 작년에 전기에 이만큼 쓴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 써야 됩니까? 재료비 필요 없죠? 여기 0.3이니까 여기 얼마요? 0.7. 올해 나머지 가공비 0.7만큼만 쓰면
다 완성이 되겠죠. 자, 마지막 기말은 재료는 초반에 가공비는 균등하게 0.3. 다 했네요. 2000, 1400, 밑에 5000, 5000, 3000, 9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더하면 몇 개입니까? 여기 10,000개, 여기는요 7,300개. 질문은 뭐죠? 가공비, 환산량 얘네요. 7,300개. 요거 다 더한 거 7,300개가 정답이죠. 1,400개, 500개, 900개 더한 거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13번 종합원가 계산 시 가공비에 관한 자료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할 때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둘 다 해봐야겠죠. 13번 문제. 자, 먼저 뭐요? 평균법으로 먼저 해볼게요. 평균법으로. 자, 이쪽 필요 없다고 그랬죠? 평균법은. 자, 그러면 완성 수량 몇 개입니까? 700개 완성. 기말 몇 개요? 기말 300개. 기말의 완성도 40%, 0.4. 자, 여기 수량. 자, 무조건 여기 11이라고 그랬죠. 첫 번은.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읽어봐야죠. 뭐라고요? 여러분, 첫째 줄에 보니까 이런 말 나오죠. 가공비 가로 열고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근데 재료비는 언제 투입된다는 말이 없죠. 그러면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재료비는 언제 투입된다? 초반에. 여러분, 특별히 언급 없으면 재료비는 초반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가정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니까. 그래서 재료는 초반에 투입되니까 다 들어가고 가공비는 0.4 균등하게. 그러면 얼마요? 700, 300, 120. 그러면 1820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이제 선입선출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초, 착수, 선입선출법은 왼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완성, 기말, 기초 수량 200개, 0.6 완성도, 착수 800개, 완성 700개, 기말 300개, 기말의 완성도 0.4. 그죠? 그 다음 얘를 두 개로 나눠라. 뭐로? 기초와 착수로. 그럼 200개, 그럼 여기 500개. 그래서 몇 줄이요? 3줄. 여기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선입선출법은. 자, 얼마요? 1 초반에 투입되니까 가공비는 균등하게 0.6. 그럼 여기 얼마요? 0, 0.4. 여기는 얼마입니까? 무조건 1이라고 했죠? 선입선출법 두 번째 줄이. 여기는요? 초반에 투입되니까 다 들어갔고 가공비는 균등하게. 그럼 곱셈은 0, 800개, 500개, 500개, 아랫줄 300, 120개. 덧셈 하시면 800, 덧셈 하시면요 1420개.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뭘 물어봤나요? 경우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 물어봤네요. 완성품 아이고, 제가 이거 잘못했죠, 여러분.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를 잘못했나요? 아이고, 이걸 잘못했죠. 여기가 800개가 아니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곱해야 제가 800개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800개가 아니라 어쩐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몇 개입니까? 80개죠? 200개 곱하기 0.4 하니까 80개 돼야겠네요. 그럼 여기 다 더하시면 1080개죠. 그럼 700개가 되겠네요. 여기 80개 플러스 500개 120개 700개. 그런데 질문은 차인데 가공비에 대한 자료라고 그랬죠. 가공비만 물어보는 겁니다. 요것만 820개 700개. 그럼 차이는요 120개가 차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신 분요 이렇게 안 풀고요 이렇게 푸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둘이 차이를 물어봐. 몇 개냐, 각각 몇 개냐, 820개냐, 700개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둘이 차이 나는 것만 물어봤잖아요. 차이 나는 것 물어보면 가만히 비교해 보시면요. 여러분,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 할 때 뭐는 아무 차이 없습니까? 얘는 아무 차이 없죠. 얘는. 그러니까 뭐요? 기말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진 않죠. 그러니까 굳이 이것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진 않죠. 그 다음 또요. 누구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고요? 기초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얘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얘를 기초와 뭐로? 착수 수량으로 나누면 기초 몇 개입니까? 200개. 착수 수량 몇 개입니까? 500개. 그럼 얘를 한 줄인데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얘를. 그러니까 차이 나는 건 요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래서 자, 요렇게 하면 몇 개입니까? 200개. 가공비만 차이 물어봤으니까 요렇게 하면 몇 개입니까? 80개. 그러니까 몇 개 차이 납니까? 120개. 그럼 나중에 빨리 하시면 이것만 갖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마 이렇게는 안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정석대로 끝에 다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시면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다 안 하고 저 기초 수량만 가지고 계산해서 빨리 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지금 처음이니까 끝까지 다 해서, 왜냐면 익숙해져야 되니까 일단은 평균법으로도 풀어보고 선입선출법으로도 풀어보고, 그래서 13번 문제는 꼭 풀어서 여러분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산 문제로 잘 출제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14번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번 문제는요, 이게 2단계 가지고는 안 됩니다. 2단계가 아니라 그 뒤에 3, 4단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자, 보시면 14번 평균법으로 계산한다며 기말, 자, 평균법이래요. 그럼 그려볼게요. 자, 여기 완성품,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 몇 개? 200개. 여기는 몇 개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는 몇 개라고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두 개 했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얼마요? 무조건 1, 1 이렇게 들어가죠, 여러분. 그 다음에 첫째 줄 가로 끝에 이런 말 나오죠. 재료는 초기에 투입된다. 재료는 초반에 다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가공비, 여러분 얘 완성도는 없지만 가공비는 몇 퍼센트 투입됐다는 말이 있죠. 70% 투입됐대요, 가공비는. 이 말이네요. 그러면 여기 수량 모르죠. 여기도 모르죠. 계산이 안 되니까, 여기를 모르니까 밑에 줄은 계산되죠. 200개, 140개. 덧셈에도 여기를 얼마인지 알 수 없죠. 덧셈에도 안 나오죠. 근데 얘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 뭐라고요? 자, 3단계도 우리 구했죠. 3단계 배부 대상 원가, 기억 떠면 4단계. 4단계가 뭡니까, 여러분? 단위 원가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 근데 여러분 3단계를 한 이유는 이걸 알기 위해서 3단계를 한 겁니다. 단위 원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3단계 배부 대상 원가가 이걸 그래서 계산해낸 거거든요. 근데 문제 자료를 보시면 뭘 알려줬습니까? 얘를 알려줬죠. 단위 원가를 알려줬습니다. 뭐 단위당 재료비 하나 만드는데 재료비 얼마? 350원. 하나 만드는데 가공비 얼마씩 들어간대요? 200원. 이건 알려줬죠. 그죠? 그 다음에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기말 제공품 원가. 기말 제공품이 얘잖아요. 요 줄. 이거의 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말 제공품은 완성품이 아니니까 굳이 이거 몰라도 상관없는 거죠. 기말 제공품만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기말 제공품 몇 개? 200개. 재료비 하나 만드는데 재료비 얼마 들어갑니까? 350원. 그 다음 가공비 수량 200개 곱하기 하나만, 아니죠, 죄송합니다. 가공비 수량, 가공비 몇 개입니까, 여러분? 140개. 하나 만드는데 가공비 200원씩 들어갔다. 둘이 더하면 이게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되겠네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요게 7만원 나오네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계산하시면 28,000원이 나오고, 둘이 더하니까 98,000원이 정답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14번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그 위에 12번, 13번 이런 문제보다 난이도가 더 있는 겁니다. 근데 14번 문제는 여러분 12번, 13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14번 문제는 더 해결이 안 됩니다. 제 말씀은 위에 있는 10번, 11번, 12번, 13번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런 문제를 풀 줄 안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셔야 의미가 있는 거지 14번 문제를 붙잡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위에 12번, 13번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신다면 시험은 14번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한테. 근데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는데 나올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완성품 환산량 집중적으로 이걸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최소한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건 꼭 연습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게 자신이 있으면 그 다음 3단계, 4단계, 5단계도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말씀드린 계산 문제는 꼭 손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계산기 놓고, 그래서 꼭 반복해서 되풀이 하시면 정형화돼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실 겁니다.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